잘 지내고 있을까요? 어디 아픈데 없고 오랜만에 꺼내본 사진 속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해요. 너와 함께 걸었던 그 길 불빛이 꺼질 때면 그리움만 남아서 사랑해 사랑해 한마디도 못하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름 불러요. 그대와 함께했던 우리 지난 날의 추억들 그대 그리고 내 맘속 깊은 곳에 소설이 되어 남아지기를. 우리 함께 보았던 노을 별빛이 켜질 때면 세상에 외쳐본다. 사랑해 사랑해 한마디도 못하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네 이름 불러요. 그대와 함께했던 우리 지난 날의 추억들 그대 그리고 내 맘속 깊은 곳에 소설이 되어 남아지기를.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요. 가슴속을 이끄는 말이 져요. 우연히 보게 돼도 그냥 스쳐가요. 아름답던 모습 기억해. 사랑해 사랑해 한마디도 못하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 이름 불러도 그대와 함께했던 우리 지난 날의 추억들 그대 그리고 내 맘속 깊은 곳에 소설이 되어 남아지기를. 네, 반갑습니다. 택배박사 윤성과 함께하는 물리안 울자. 오늘 특집입니다. 네, 28일 택배는 멈췄다 라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좀 씁쓸하죠. 뭐 여러분들도 지금 엄청 힘드실 거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진이 다 빠져 있는 뭐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뭐 저보다도 더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테고. 근데 정말로 그냥 오늘은 하루 종일 한숨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입버릇이 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아까 누구야 그 태가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냥 왜 내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고객들한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본인도 참 쓴웃음을 지는데 좀 답답하죠. 우리 뭐 지금 파업 지역에 계신 분들, 뭐 대체 배송을 하시는 분들, 뭐 이분들 뭐 같이 또 터미널에서 지금 하차를 받는데 하차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되게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뭐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고 주사위는 던져졌고 어떠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주사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방아쇠는 당겨졌지만 그 총알이 과연
누구한테 꽂히냐도 사실은 정해졌잖아요. 예, 뭐 아닐 거다 아닐 거다라고 하지만 다 이미 정해진 상태인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오늘 방송을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 전화가 아침부터 제가 뭐 화주사들한테 고객들한테 전화 받은 내용도 참 많지만 전국에 있는 또 대리점 사장님들한테도 아니면 SM 분한테도 전화 받은 것도 워낙 많고, 네. 뭐 근데 뭐 저한테 전화한다 해서 제가 뭐 딱히 뭐 맞는 방법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정확히 이게 뭐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뭐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도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참 신문 기사화를 시키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더더욱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참 신문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신문 기사를 보면 볼수록 아 진짜 이건 억지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지방에 아니면 지금 파업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또 이런저런 좀 댓글도 좀 보고 싶고요. 실시간 참여 글도 좀 보고 싶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송을 할 때 써놓은 내용들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써놨죠. 오늘은 화주사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냐, 그리고 배송 거부된 상품들의 사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이건 진짜 예민한 건데 과연 그러면 분류도우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뭐 파업의 진짜 이슈라고 얘기하는 CJ 대한통운이 정말 170원을 그 중에 일부만 쓰고 싹 해먹었느냐, 과연 그 먹은 돈이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 3,500억이라는 돈이 맞을까라는 퀘스천, 요 네 가지를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화주사들의 반응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배가 불렀네. 아까 저희 화주사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이 배가 불렀네가 아니고 사투리 같던데 배지가 불렀네라고 하시던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만 예정은 돼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연도까지만 거래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타택배사로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화주사가 어쨌든 우선은 안 보내겠다, 발송을 안 하겠다, 그냥 어차피 가봐야 문제 될 거고 뭐 이것저것 또 빼내라고 하니 그것도 힘들고 그냥 발송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태가하고도 잠깐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아무래도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맨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를 입에 달고 살지. 내가 뭐 많은 나이라면 많은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40 몇 년을 살면서 이거 내가 참 진짜 나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나보다 진짜 어린 친구들한테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도 야 이거 적당히 해야지.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못해먹을 짓이다. 이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응? 파업하는 지역에서 배송이 안 돼가지고 물건을 빼야 된다고, 물건을 상차를 못한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내가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건가.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과연 무슨 잘못을 져서 진짜 업체에다가 뭐 그렇게 진짜 죽을 죄를 졌다고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네, 전화기에다가 진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의 화주사는 지금 어떤지,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오늘 물량 내려간 거는 지금 배송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잠겨 있는 것도 많고 하차도 안 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다고 해요. 아까 저한테 제보 온 내용들을 봤을 땐 좀 뭐 심각한 부분도 많았었고요. 좀 식품도 초반에는 뭐 오전에 같은 경우는 식품도 못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경우, 뭐 어떤 데서는 이런 제보도 왔는데 차량 나가는데 문짝 따가지고 식품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그거를 또 조사를 한다고 파악들을 하고 있다고. 참 어이가 없다고. 이게 내가 왜 이런 감시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이 소비자들이 CJ 대한통운을 선택하고 화주사들이 CJ 대한통운을 선택을 해가지고 물건을 보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 걸까요? 참 저는 이제 화주사들이 앞으로의 결정 방안은 분명히 그걸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CJ 대한통운의 이러한 파업으로 인해서 뭐 노조 측에서는 뭐 다른 택배사로 못 태운다, 다른 택배사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뭐 지금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전 또 봐요. 왜냐면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다른 택배사로 물건들이 다 넘어가게 되면 그 택배사들이 과부하 걸릴 거고 문제가 터질 거니까 당연히 다른 택배사에서도 굳이 영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진짜로 뭐 500원 1000원 더 올려서라도 저 물건 저 그쪽으로 계약할게요, 장기 계약할게요 라고 하면 뭐 땡큐하고 받아줄 수는 있지만 뭐 동일한 가격으로 아니면 뭐 그거보다 뭐 50원 100원 요 정도 해가지고 굳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다른 택배사로 넘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거를 뭐 어떠한 뭐라 그래야 돼, 노력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이번에 파업을 하지만 다른 택배사로는 안 갑니다. 당연히 지금 화주사들은 이미 독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니네는 어쨌든 다른 택배사에서 나중에 어떠한 프로모션을 걸거나 어떠한 단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느낀다든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택배사들이 좀 원활하게 더 돌아간다라는 게 보이면 니네는 끝이야, 그냥 니네는 아웃이야 라고 아마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러한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택배사가 한 번쯤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택배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택배 종사자들이 진짜 화주사라는 고객의 물품이라는 거, 고객의 배송이라는 게 얼마나 큰 나와 직접적 수익적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자산을 늘리고 내 가족의 어떠한 뭐 삶의 질을 조금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큰 뼈저림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부분이 저는 진짜로 방아쇠 당겼고 주사위 던졌으면 어떠한 숫자, 어떠한 결과치라는 거를 분명히 목표물 조준했으면 그 목표물이 어떠한 목표물을 조준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목표의 조준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답안이 딱 나오길 바라는 뿐이에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러한 답안은 안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이번에 그 이야기가 오늘 뭐 아까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어디 있지? 네, 뭐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뭐 부속 그 약관이라 그러죠. 그 부분에 뭐 철회를 해라, 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잘못돼 170원에 대해서 뭐 50원만 쓰고 나머지는 본사에서 다 처먹는다 막 이런 식의 기사를 냈는데, 과연 요 부분에서 본사가 진짜로 뭐 170원을 올려가지고 50원을 쓰고 120원을 샤킹을 했다면 이번에 만약에 파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파업에 본사에 데미지를 많이 입는다고 하면 그래 그럼 내가 120원 뱉어낼게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170원이 아니고 우선은 100원이라는 비용이었었고, 그리고 분류 비용 같은 경우 22년 1월부터 분류 비용 책정되는 금액이 뭐 50몇 원, 거기에 사회적 보험 비용이 뭐 10몇 원, 그리고 10몇 원에다가 고용 산재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 30원 4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100원이라는 숫자를 거의 다 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쪽 노조 측에서 계산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선 170원을 깠다라는데, 저는 제가 지금 대리점장의 입장에서 나는 170원을 까여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170원을 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56원을 까가지고 사회보험 비용, 기존에는 대리점장 50%, SM 50%, 그리고 분류도우미 비용은 건당 뭐 15, 예전에는 15원이었고 지금 뭐 36원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에서 일정의 비용을 좀 더 포지션을 더 높여가지고 분류도우미 비용을 좀 더 쓰게끔 했고, 그래서 저는 제 입장으로 치면 수수료는 까였습니다. 사실 수수료는 프로테이지가 그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죠, 사실.
물론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까가지고 나머지 비용을 뭐 본사 수익률이라든지 본사에서 쓰는 운영 비용에다가 뭐 그 집합 수수료에 대한 일부를 넣는다든지 뭐 사회적 비용을 넣는다든지 사회적 합의 비용을 뭐 더 거기서 더 충당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처럼 뭐 한 달에 수십만 개의 지파량을 태우는 쪽에서는 그 데미지가 엄청 크죠. 비용이 뭐 1, 20원만 계산을 해도 뭐 30원만 계산을 해도 한 달에 예를 들어 30만 개를 태운다고 했을 때 900만 원이거든요. 그 비용으로 쳤을 때는 저한테는 되게 큰 데미지인데 사실상 일반인들 거의 택배 노조라든지 대한민국의 SM들은 거의 배송에 집중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래?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득성이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파보다는 배송에 연연하고 있는 배송의 포인트를 조금 더 주고 있는 대리점 같은 경우는 분류도우미 비용이 올랐어. 그리고 고용산재 비용도 기존에 50대 50을 냈었는데 이제 그것도 본사에서 전액 지급을 해준대. 또한 배송 수수료에 대한 포지션을 올렸어. 왜냐면 최저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송에 대한 제일 밑단가가 우선은 1, 20원이라도 우선 올라가게 돼 있는 그 구조로 바뀌었어요. 배송 수수료는 안 바꿨으니까. 집합 수수료를 하향 조정을 시켰지 배송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든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득이 실이 많냐 득이 많냐, 결론적으로는 이득이 더 많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지파의 배송보다는 지파의 수량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대리점들은 사실 뭐 몇백만 원, 뭐 1, 200만 원 들 버는 분도 있을 거고 몇십만 원이 차이가 나는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뭐 수백만 원 아니 천 단위가 넘는 비용에 좀 갭이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CJ대한통운만 봤을 때 전국에 있는 CJ대한통운 2만 명 이상, 2만여 명 이상에서의 이득성을 볼 때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득이 더 많은 포지션이 포지션이 더 많다라고 봐요. 1000명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7대3 비용 되지 않을까, 한 8대2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800명은 이득을 볼 거고 200명이 조금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수익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파업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파업이 끝나고서 나머지 이득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 이득성을 줄 수 있겠느냐. 20%의 지파를 갖고 있는 이제 8대2라 그랬잖아요. 지파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20%의 SM이라든지 대리점장들은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결론은 이런 거 가지고서 고객사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버리면 그만큼의 수익적인 부분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한 80%에서 배송 수수료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업이 됐다든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지파의 수익량이 떨어지고 지파의 물동량이 떨어지게 된다면 마켓쇼가 내려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배송지에 떨어지는 물동량 자체가 감소가 되잖아요. 물량 자체가 감소가 되면 역시나 배송하는 사람들한테도 수익적인 구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더 한 번 더 업로드된 영상을 하나 봤어요. 로지브릿지에 그 또 출연하신 보니까 2편 3편까지 나올 것 같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CJ가 이딴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는 쿠팡 CLS로 넘어갈 것도 지금 깊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그거 보면서 참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노조뿐만 아니라 진짜로 CJ대한통운의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진짜 이러한 부분이 이 회사는 진짜 이 볼품 없어, 이 회사는 앞으로 진짜 이거 너무 갑질의 천국이야, 이 회사는 진짜 전 택배사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망해야 돼 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할 바에는 다시 리셋해가지고요. 왜 컴퓨터도 버벅대고 컴퓨터도 그냥 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지 맘대로 늦어졌다 막 왔다 갔다 하면 컴퓨터도 그냥 백업 시켜, 좋은 자료만 백업 시켜놓고 그냥 싹 갈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더라도 다시 내가 필요한 자료들 다운받고 진짜 컴퓨터에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CJ대한통운도 진짜 이렇게 해서
택배 종사자들이 야 진짜 CJ 대한통운 여기 아니야 그러면 뭐 내년까지 쿠팡에서 뭐 9천 명의 SM들을 모집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CJ 대한통운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진짜 CJ의 진짜 이 더러운 CJ 뭐 옛날에 뭐 CJ의 뭐 약자가 뭐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 빨리 그냥 쿠팡으로 넘어가서 CJ 어차피 배송 인프라 갖추지 못하면 물동량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또 SM들 넘어가면 거래처들도 넘어가기 시작할 거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한 번쯤 다시 그냥 리셋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매년 진짜 3번, 4번, 5번, 6번 수도 없이 태업, 파업, 배송 거부, 쟁행이 이 부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저희 SM들, 저희 물류팀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우리 여직원들 OP가 4명인데 우리 OP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고객들한테 화주사들한테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왜 그런 짜증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지 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예. 과연 우리 SM들이 우리 OP들이 물류팀들이 CJ 대한통운 대표이사인가요? CJ 대한통운 뭐 우두머리예요? 대가리들이에요? 아니거든요. 똑같은 종사자예요. 택배 종사자예요. 말 그대로 그냥 택배 산업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진짜 아무 죄 없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과연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파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연 얼마나 좋은 조건의 환경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도 저는 진짜 한번 대묻고 싶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이번에 이러한 파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과연 그 170원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진짜 그럼 70원을 결론은 CJ 대한통운이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는 비용인데 그걸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것인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솔직히 이러한 부분 이번에 그 CJ 대한통운에서 얘기하는 뭐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인해서 뭐 분류도우미 투입이라든지 무조건 의무적 분류도우미 투입이라든지 산재 고용보험에 대한 대리점에 전가시켰던 비용들을 줄인다. 저는 집합수수료는 떨어졌을 망정 어차피 그 비용들을 계산하면 사실 저는 좀 이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아닌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SM들한테는 참 되게 잘 됐다라고 저는 봐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그게 솔직히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게 뭐 노조가 단독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회사 측과 대리점 연합회, 노조 측, 정부 이렇게 해서 다 모여가지고 최종의 방안을 만들어낸 게 사회적 합의 기구의 방안 부분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점이 됐죠. 이득이 됐어요. SM들 기존의 고용산재 비용도 50대 50으로 내기로 했었던 거 그것도 본사에서 다 지급을 하게. 정부에서 무조건 쪼았으니까 니가 해. 그냥 했으니까 본사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솔직히 냈겠지. 지들이 뭐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SM들이라든지 대리점장들한테는 그만큼의 비용적 데미지를 줄여주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 하면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제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놨으니까 아직 사회적 합의 비용이 2022년 1월 1일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이 비용이 발생이 됨으로써 SM들이라든지 대리점장이라든지 택배 종사자들이 어떠한 처우 개선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아직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과치를 내본 적이 없어요. 통계치를 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결과 답안을 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서 당장 다음 달이면은 택배비 인상돼가지고 업체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벼대고 해서 단가 인상을 시켰는데 인상도 되기 전에 어떠한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전에 이미 뻑이 났죠. 그러면 과연 이거는 저는 누구한테 책임을 받아야 되며 누구한테 이 책임 전가 비용을 받아야 돼요. 저는 따라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택배 대리점 사장님들, 택배 SM분들 결국 단가 다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단가 인상했는데 업체는 더더욱 심각한 부분으로 간다.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쁘게 단가 인상되는 회사들도 많은데 이거는 더더욱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집화자들 더 죽이는 거 아니냐. 이거 그냥 물량 떨어뜨리겠다. 일본 말 그대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거 고의적으로 말 그대로 CJ 대한통운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까 요 제목에 보면 내가 CJ 대표이사면 사업 접습니다라고. 전 진짜 제가 CJ 대표이사면 진짜 사업 접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뭐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니들이 해라. 아니면 진짜 CJ 대한통운에서 풀피먼트로 전용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든지 그냥 이커머스 회사 하나 플랫폼 회사 좋은 놈 하나
인수해가지고 진짜 자금력 돼가지고 쿠팡 못지않은 그런 회사 만들자. 그냥 직배송제 유통 이거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전 갈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큰 결단 내릴 것 같아.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문제 터지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진짜 종사자들을 어떤 과연 몇 명의 종사들을 생각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주사들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저는 오늘 화주사들 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아니 기껏 단가 인상한다고 그러더만 뭐 서비스 좋게 하더만 뭐 맨날 CJ가 한진 롯데는 잽도 안 될 정도의 파업만 하냐고. 그러면서 무슨 맨날 단가만 올리냐고. 이번에 이거 문제 터지는 건 사고 처리 다 해달라고. 이 말이 끝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여러분은 좀 요거 2번이죠. 배송 거부된 상품들 사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쟁의행위를 갖고 있는 데와 행위권을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 처리가 분명히 명명하게 될 거고, 그 정부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죠. 시급한 기일을 요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무조건 배송을 해야 된다. 식품에 있어서는 배송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도 배송을 못하게 막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민사적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익산에 있었던 그 잔류됐던 상품들이 진짜 몇 개월 만에 그 반송센터를 통해 가지고 막 올라왔을 때, 예전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반송돼서 올라오면 사고 진행 못 하게 했어요. 택배비만 그냥 무마 시켜주고 뭐 하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랬습니다. 악착같이 사고 진행 다 해라. 예. 왜? 업체에서 우리한테 이미 사고 진행을 다 했는데 다 돈 달라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택배비를 안 주는데 택배 비용에 있어가지고 사고 비용 이거 되기 전까지는 택배 비용 보류로 해서 내용 정보를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사고 진행해야죠. 이번에 제가 볼 땐 그래요. 분명히 쟁의행위권을 가지고서 정상적 파업에 돌입한 곳은 그것도 있어요. 노동 뭐 해서 뭐 노동조합에 가입해가지고 파업 전에 가입을 해가지고 어떠한 뭐 쟁의행위 파업 거부 배송 거부를 했을 경우는 뭐 인정이 되지만, 그 시적으로 파업과 후에 뭐 말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쟁의행위 파업을 진행하고 배송 거부를 했을 시에는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 역시나 대체 배송에 있어서도 뭐 내용이 있죠. 파업 전에 입사한 사람들을 그 뭐 해가지고 쟁행 신청을 해가지고 뭐 했을 때 들어와서 그거는 대체 배송이 되지만 그 했을 나머지는 부분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어차피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도 법령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분명한 비용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런 양아치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차피 막가판지만 이런 진짜 양아치들 있잖아요. 노조 회비 내기는 노조 비용 내기는 아깝고 하는 방식은 노조 하는 것처럼 하니까 내가 몸이 편해. 그러다 보니까 노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노조의 그 혜택을 받아. 그런 다음에 노조 비용은 안 내. 이런 양아치들은 결론은 뭐야? 쟁의행위권을 갖고 있지 않다. 배송 거부를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일기백벌 해야죠. 예. 분명히 죄를 물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따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그래왔어요. CJ대한통운이 특히 제가 볼 땐 참 너무 답답해하는 분이 많았는데, 그냥 정부에서 또 그냥 까일까봐 또 욕먹을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사고 비용 다 물어주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집화한 사람들만 속된 말로 병신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이거는 사고 보류 중 툭하면 보류고 툭하면 반려야. 근데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왜 죄 없는 대리점 SM들이 집화하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다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배송 거부된 상품들 사고는 어쨌든 간에 이제 내일부터라든지 모레부터라든지 반송센터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제 회송이 올라오겠죠. 어차피 배송 거부를 할 거니까. 물론 내일까지 해서 내일 복귀를 해가지고 배송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복귀 안 하고서 계속적으로 남겨놓고 뭐 하면은 당연히 회송시켜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죠. 화주사들한테 백시켜줘야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택배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상품, 식품에 있어서도 긴급성 시일을 요하는 상품에 있어서 배송을 안 했다. 고의적인 배송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책을 시켜야죠. 저는 기책을 놓아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거는 어떻게든지 기책 사유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예민한 질문으로 하나 갈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택배 노조들 택배 지금 배송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 분류도우미는 다 들어가고 있고 분류도우미 투입이 되는데, 분류도우미가 분류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내려오질 않으니까요. 다 쌓여있는데 분류도우미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것도 참 되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분류도우미 빼야죠. 분류도우미 빼야 되는 거예요. 분류도우미 실업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물량이 내려오지 않는데, 물량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분류를 할 수 있는, 물건을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빼놔야죠. 그 비용을 과연 써야 되느냐? 이것도 사회적 합의구에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파업의 쟁행이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배송 거부를 하고 물건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건이 도착을 하지 못해. 내 섹터에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갖다 놓았는데, 사람은 투입이 되어 있는데 물건이 내려오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공적인 비용을 아무런 그 일이 없이 그냥 비용적인 부분만 전가를 시킨다? 이번에도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파업 기간 내에는 제가 볼 땐 분류도우미 철수시켜야 됩니다. 예. 굳이 거기다가 도는 비용을 써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산재 부분에 있어서도 n분의 1 해야죠. 시간적인 부분 계산을 해야죠.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저는 그 부분도 해야 된다 라는 거 보고, 물론 뭐 산재 고용이야 뭐 거의 뭐 얼마 안 하는 비용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니까 뭐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분류도우미 비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분류도우미 투입은 분류도우미를 굳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까지 분류도우미를 투입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제 말이 100% 다 맞다는 건 아니겠지만, 굳이 그렇게 가야 될 필요는 아니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겨울이라고 분류도우미들 잘 안 나오려 그래요. 그죠? 너무 추워가지고 웬만해서는 택배기사들이야 뭐 아침에 자기 물건 실으러 이렇게 잠깐 나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싣고서 1시간 뭐 30분 실어가지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분류도우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서가지고 하니까 시급도 8,730원, 뭘 내년 해봐야 뭐 9,160원인가 이거 받지만, 솔직히 택배기사들은 한 30분 40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싣고 해서 가면 시급으로 계산할 때 엄청 높다라고 지들이 얘기하거든요, 분류도우미들이. 그 결론적으로는 분류도우미들도 지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 돈 받자고 내가 2만원 걸 내가 맨날 이게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왜? 쥐들은 점점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지들은 다 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똑같거든. 그냥 뭐 똥찜이나 개찜이나 막 다 분류해가지고 뭐 왜 똑바로 이거 내 물건 어디 갔냐 막 맨날 욕이나 해야 되고 짜증이나 내고 소리나 질러야 되니까 분류도우미가 할 말 하겠냐고요. 8,730원 받으면서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진열대에다가 음료수를 진열을 하죠. 응?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거는 한 번쯤 이러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봐요. 사회적 합의기구가 어쨌든 택배 종사자들을 하는 거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분류도우미도 이제는 택배 종사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분류도우미가 택배 종사자들, 택배 산업에 많이 깊숙이 침투를 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류도우미가 투입된 지가 사실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자, 분류도우미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분류도우미를 싹 다 뺀다. 분류도우미들이 우리 시급 최소 1,000원, 15,000원, 최소 12,000원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 분류도우미 안 할래요. 그러면서 하나씩 해서 분류도우미 노조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캐스트에 분류도우미 다 빠졌어.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문제점이 올 것인가. 그것도 과연 정부에서 야 니네 분류도우미 무조건 다 누라 그랬잖아, 아니면은 택배기사들한테 비용을 줘 라고 하면 그게 사회적 합의국에서 말한 비용이랑 맞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틀리죠. 예. 과로사 방지를 위한 과로사 대책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 게 분류도우미, 사회적 합의 기금 합의 비용을 둔 건데, 과연 그거를 택배기사들이 다시 예전처럼 분류를 하고 그 분류도우미 비용을 받아가게 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이치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뭐 제도는 조금 나가죠. 이제 어쨌든 뭐 분류도우미 오버타임이라든지 분류도우미에 대한 비용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제라든지 이런 비용은 사실 그걸 본사에서 다 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택배 대리점장이 일부 비용이 다 지급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처럼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놀이자미님이 신박한데 분류도우미 노조. 네, 그죠? 네, 우리 하얀햇사님은 오늘은 죽을 것처럼 분류하고 왔는데
진짜 내일은 더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내일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답답한 지금 방송을 하는 사이에 이렇게 왔어요. 뭐가 왔는데 요 사진 보시면 센터에 지금 하차를 못하고 그냥 하차를 못한 상태로 이렇게 그냥 쌓여 있는 상황. 예. 오늘 도착분 마대 작업해서 컨테이너에 적재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여줘도 되죠? 예. 이거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이게 지금 마대거든요. 레일 위에 마대가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 도착분인데 다시 반송시킨다고. 예. 다시 반송시킨다고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래요. 이게. 이게 뭡니까? 하얀 햇살님은 전원이 1시에 나가서 20명 기사님들 거를 혼자서 다 받았대요. 야, 이거 블루도미 하얀 햇살님이 저 블루도미 노조 저 위원장 하세요. 예? 해가지고 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응? 비용 더 올려달라. 막,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20명분을, 참. 수동으로 물건 빼내고 5시에 끝났다고. 자, 어쨌든 뭐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서 뭐 이태영님 오셨고, 서호성님, 영택님, 네, 김정호님, 텔미님, 최문희님, 김태발장군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민창희님 오셨고, 이현재님, 김주홍님, 행운대장님, 싹스리님, 큰별님, 네, 으뜸이님. 이번에 올해 4번째 파업,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신다고. 진짜 못 참아요. 저희 못 참습니다, 진짜로. 네. 씁쓸합니다, 진짜. 아주 좋은 일령이 요루루펜. 오늘 갖고 싶은 거 오늘 오는데 하필이면. 에휴, 제가 죄송합니다. 김은지님 오셨고요. 그리고 춤추는 용자님, 우체국 택배 접는다 하니 택배 노조에서 우정 노조 까고 지들끼리 싸움하고 있다고. 네. 에휴, 참 웃깁니다, 진짜. 김우길님 오셨어요. 여우 윤경님 오셨고요. 그리고 본별님 아까 인사드린 것 같고, 조성환님 오셨고, 김주도님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김계수님, 소비자 배송 언제 되냐고 전화하니까 노조 업체에 환불 요청하라고 하네요. 업체에서 노조가 뭔데 환불하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난리네요. 업체 이탈 시간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문제 아니에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파업으로 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주사위를 던진 건 결론은 업체의 결과물을 갖고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이 말을 드리기는 참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김계수님이 이 용기를 주셨는데 이번에 주사위를 던지고 방아쇠를 당긴 건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100% 이번에 저 같으면 돈 조금 더 줘서라도 저는 안전한 택배사로 가고요. 돈 조금 더 줘서라도 특히 행랑성 MP 물건들 있잖아요. 작은 물건들, 소형화 물건들은 저는 저희 업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보다 300원인가 행운대장 거래처로 알고 있는데 300원인가 200원인가 300원을 더 주면서 우체국으로 넘어갔어요. 네, 우체국 가서 그냥 붙인답니다. 배송 너무 잘 된대요. 전에는 툭하면 쿠팡에서 중단당하고 쿠팡에서 판매 중지당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 좋다고 해요. 네. 진짜 힘든 것도 있긴 있고 비용도 조금 더 나가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잘 된다라고 하고요. 저희 물류에 들어와 있는 화주사는 저희 CJ를 안 써요. 제 회사를 안 쓰고 로젠 택배를 쓰는데 로젠 택배 배송 너무 잘 된다고. 사고가 없어요. 제가 봐도 로젠 택배로 해서 나가서 파손으로 한두 건 들어오면 들어올까 진짜 사고 없이 배송 잘 된다라고 진짜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몇 달 정도 쓰시는데 한 달에 로젠 택배에다가 주는 택배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한 800에서 1,0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냥 그 돈 줘도 CJ랑 했을 때로 치면 이제 CJ로 했을 때는 택배 비용이 2,300원, 뭐 2,500원 이랬는데 로젠 택배 같은 경우는 2,750원, 3,000원. 물론 포지션이 되게 크죠. 한 400원 정도 갭이 나는데 400원 갭 나을 바에는 그냥 안전하게 소비자들한테 컴플레인 없이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예. 진짜 여기 놀이자민이 나온 것처럼 로젠 최고라고. 진짜 로젠이 많은 물량을 할 수 없는 회사죠. 그만큼 뭐 구축이 되지는 못했으니까, 인프라 구축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안정적이고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로젠 택배 소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파업할 시간이 도대체 어딨어. 이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파업하면 우리 그나마 갖고 있는 거래처 다 날라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불렀다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사실 나온 거예요. 택배사들, SM들, 다른 택배사 SM 영업소장들이 야, 진짜 CJ 대한통운은 진짜 시간이 많긴 많나 보다. 돈이 진짜 되긴 되나 보다. 툭하면 파업하고 그래도 업체들 이탈 안 하고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업체 이탈해도 본사에서 갖고 온 배송량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배송으로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참 괜찮은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한지나 롯데나 로젠에서 물론 거기도 가끔씩 파업을 하고 뭐 배송 거부는 하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부분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그거잖아요. 잘못했다간 업체가 한순간에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요. 네, 로젠 결코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알죠? 로젠도 뭐 당연히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만큼 C에 대한 통운만큼 파업이 자주 있지 않다. 고객들 가지고서 화주사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는 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준이 아버님 들어오셨고, 네. 으뜸이님 이번에 CJ 점유율 많이 떨어지다 하다고.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MS 마켓쉐어 변모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아니 누가 1년에 그렇게 파업을 많이 하고 문제점이 있지만 누가 안 그래요. 지금 어제도 뭐 얘기한 것처럼 롯데택배 진천터미널 오픈시켜가지고 돌아가고 물량 앞으로 더 집어넣어야 돼요. 롯데택배 한진택배 휠스토어 들어올 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도 이해전 해도 되고 거기도 블루돔이 기존에 2명 쓰던 거 5인 1조절에 써가도 되고요. 거기에도 SM들 이제 휠스토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면은 휠스토어에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은요 자동 MP 분류기에 맛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 CJ대한통운 지금 SM들 정말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점점 편해지니까 끝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저거지 뭐 누구야 한진 롯데도 나중에 돼서 휘스토어 들어오면 또 뭐가 안 되니 뭐가 안 좋니 뭐가 우리가 또 뭐가 못마땅하니 막 이렇게 하겠지. 뭐야 어디야 저기 거기 어디죠? 저 쿠팡처럼 우리도 쿠팡처럼 롤테이너에다가 다 실어놔라. 그러면 우리도 10시에 와가지고 실어가지고 나가서 할 테니까 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쿠팡에서 CJ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쿠팡 가가지고 그런 아침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롤테이너에다가 싣고 저거 해서 물론 CJ대한통운보다 라우트가 좋지는 않죠. 쿠팡이 CJ대한통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을 들어간다면 쿠팡 같은 경우는 보통 3동 4동을 들어가야 되는 라우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CJ보다 좋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우선은 해보다 보니까 CJ보다 배송이 많이 늦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퇴근 시간은 많이 늦게 되더라 라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부분이 아무튼 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거에 대한 불만율도 많아질 거고 그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요? 더더욱 바라는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지는 거는 뭐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다. 결론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뭐 지금 여기 누구야 우리 김은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CJ도 똥집 많아요. 예, CJ 이형은 따로 내리고 당연하죠. 누가 얘기했나 보다. 아무튼 떨어져라 점유율.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한 표. 저도 그래요. 저도 CJ 대한통운 물동량 떨어져서 진짜로 전체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버틸 수 있는 여력 없다라고 보고요. 내년에 쿠팡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택배 시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내년은 안 되겠지만 쿠팡에서 진짜 쿠팡 쿠친들 플러스 쿠팡 CLS 팀 전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만 구축시켜가지고 지금처럼의 쿠팡 이러한 시스템 역량으로 가고 앞으로 쿠팡의 투자적인 부분 여러가지 비용 투자 그 물류 장비들에 대한 투자 이런 거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CJ대한통운 어느 누구도 CJ대한통운 안 씁니다. 진짜로. 네. 이거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스스로가 일깨워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저도 쿠팡 계약직 인센티브 기간에 가려고 한다고 하얀새살님이 가세요. 네, 가셔서 진짜 거기에서 더 나중에 되면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 지금 쿠팡으로 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쿠팡으로 가거든요. 누가? CJ대한통운에 있던 SM들이 점점 많이 가요. 쿠팡으로.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가면 나중에 되면 CJ대한통운에서 인원들 점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쿠팡에 간 사람들 진짜 모셔오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빨리 가셔가지고 자리 잡으시고 거기서 떵떵대면서 우선 계세요. 네. 그게 답이에요. 진짜로. 괜히 굳이 여기 CJ대한통운에서 뭐 자리 언제 나요? 막 여기 들어오고 싶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쿠팡 가가지고 지금 인센티브 900만 원, 1000만 원 주잖아요. 그거 할 때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받으시고 아니면 쿠팡 기사로 들어가도 지금 인센티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쿠친으로 들어가시든 뭐라든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택배에서 고생하나 저기서 고생하나 똑같아요. 한 가지 쿠팡 대리점을 모집하는 거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처럼의 그렇게 집화 배송에 대한 대리점이 아니라 오로지 배송 전담반에 대한 대리점을 모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욕심을 배송 대리점장이라는 욕심을 가지고서 쿠팡을 가신다면 저는 반대. 진짜로 반대합니다. 그거는 CJ대한통운이 아직까지는 더 낫다. 그렇지만 진짜 나중에 쿠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쿠팡이 진짜 딱 안정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야 이제 앞으로 저 배송 대리점도 이제는 일부의 영업 권한을 주겠습니다. 땅땅땅 때려버리면 쿠팡 난리 나죠. 쿠팡 지금 전국에 있는 캠퍼스 숫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캠퍼스 숫자 얼마나 많습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쿠팡에서도 허브 계속적으로 오픈시키고 MFC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계속적으로 오픈시키면 쿠팡, CJ대한통운, 한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쿠팡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보세요. 이번에 쿠팡에서 쿠팡 CL에서 데려가려고 돈을 얼마나 씁니까? 말이 1000만 원이죠. 그거 보통 일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희는 시골이라 직관선 한 대라 휘스터 절대 안 된다고. 이제 그 휘스터 안 되면 어차피 이제 뭐 분류도움에 대한 부분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SM들하고 잘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 그런 데처럼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과연 SM들한테 그 비용을 얼마나 보전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이거를 본사하고 풀어야 되는 부분보다 본사에서는 대리점한테 비용을 주고 대리점하고 SM하고 좋은 방향을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본사와 노조만 얘기하고 있지 본사와 대리점은 그냥 저기 낙동강 오리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말 그대로 택배 산업의 발전, 택배 산업의 택배의 안정화, 택배 지역의 안정화를 누가 시켰습니까? 물론 SM들이 시켰죠. SM들이 시킨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제일 먼저 총대를 맨 사람이 누굽니까? 대리점 사장들이 제일 먼저 총대 메고 들어갔어요. 돈 두드려 받고 제가 아는 대리점 사장님은 산 팔고 논 팔아가지고 꾸역꾸역 운영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몸을 던졌죠. 제 몸 건강을 다 버렸으니까. 이런 거는 전혀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튼 요거는 말이 조금 딴 쪽으로 갔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여우윤경님 쪽에서 SM하고의 어떠한 여러 가지 소통으로 인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도규님 눈알이 빠져라 분류 안 합니다. 휠스터의 맛을 본바 분류 안 하고 일 안 합니다. 택배 노조들. 네. 농태마늘님 우리는 분류 도우미도 없고 일주일 서너 번은 돌아가면서 까대기도 합니다. 이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맞죠? 20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택배 처음 했을 때 제가 찍새 2년 했어요. 뭡니까? 간성차 위에 가서 까대기 하면서 DT900 찍었던 게 저였어요. 전 2년 동안 했어요. 막내 생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실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데서 처우 개선 방안을 줘야 되는 거야. 진짜 CJ대한통운에서 진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저 농택마늘님 이런 분들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런 부분. 이런 거 우리 서로가 진짜 반성해야 된다. 자, 어쨌든 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벌써 요 부분까지 했네요. 분류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업이 잦고 파업이 있을 때는 분류도우미 빼야 된다. 분류도우미가 있어도 물론 저는 제 속내는 사실 그건 아닙니다. 분류도우미를 빼서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야 지파를 보내는 사람들조차도 포기하게 돼요. 왜? 간선차가 중단이 될 거거든.
전체적으로 내리질 못하고 블루도미가 없고 택배기사들은 이제 나 못해, 나도 못해, 너도 못해, 다 못해, 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택배 집합할 수가 없어요. 택배 간선 차량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허브에 서브에 다 잠길 거기 때문에, 차량에 물건 적재가 다 해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물류마비예요. 물류 대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택배가 리셋이 됩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블루돔이 있어봐야 차곡차곡 블루돔이 솔직히 개고생 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서 블루돔이 하다가 진짜 과로사 나와버리면 이건 문제 더 커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뭐라고 책임질 거냐고. 블루도미들이 그거 진짜 아까 말한 사람 하얀 햇살님처럼 혼자서 20명분을 5시까지 다시 정리하면서까지 하다가 이 사람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거. 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단일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택배 종사자의 부분이 택배 배송 기사만 택배 종사자입니까? 아니에요. 택배 집하는 사람도 밤 늦게까지 12시 1시까지 까대기 하는 사람도 다 택배 종사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고충은 왜 생각을 안 하고 왜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은 단일도 쳐다보지 않냐라는 거지.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오늘은 뭐 방송을 뭐 길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끝으로 대한통운이 정말 170원에서 나머지 50몇 원을 빼고 나머지 120원을 헤쳐먹었느냐,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느냐? 저는 아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통운에서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저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 나댄다고. 막 방송하면서 막 이런저런 막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뭐라고 얘기를 해.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한통운이 나한테 뭐 수수료를 더 주기를 해. 그렇다고 나한테 단가를 너는 안 올려도 돼.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가 와요. 타겟이야 타겟. 단가 올리는 거에 대한 타겟이라고 저는. 저희 대리점은. 뭐 국감 나가가지고 떠들어. 뭐 맨날 방송에서 떠들어. 그러니까는 좀 제발 좀 가만히 조용히 좀 살으라고 저한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 택배 산업이 그게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데 택배 산업이. 자,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할 말을 해야 된다. 택배 CJ 다른 택배사는 170원 맞아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 롯데나 한진에서 170원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분류도우미를 2인 1조제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보십시오. 택배 CJ대한통운이 50원에서 60원 정도의 분류도우미 비용이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곱하기 2면은 120원이에요. 110원에서 120원에 대한 분류도우미 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회적 비용 15원 산재, 그리고 나머지 20원에서 30원이 고용보험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 택배기사들이 제가 그 근로복지공단에다 전화해서 비용을 따져보니 7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사람이 한 달에 96,000원 정도의 고용보험료를 내게 돼 있대요. 내야 된대요. 자, 신고하면은 본사에서 그 비용을 다 대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170원이라는 비용을 한진 롯데는 꼼짝 말하고 외래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도 있어요. 왜? 분류도미들이 2인 1조로 물건을 받다가 안 나와버리고 나 도저히 못해. 나 니네 진짜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SM들한테 그 비용에 대한 최저 시급 이상으로 비용을 책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170원 이상으로 나가야 될 거고, 거기는 170원은 오로지 거기에서만 나가는 거지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휠스터를 장착하고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장비 도입에 있어서 또 새로운 비용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70원 이상으로 더 사실은 빼야 되는데 그 이상을 빼면은 거기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못해요. 자, CJ대한통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CJ대한통운 제가 대리점장이다 보니까 SM들도 잘 알겠지만 저는 더 잘 알겠죠. 왜? 나는 실제로 나이스다큐에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니까. CJ대한통운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사람의 직접적 입장이니까. 직접적 관계자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내년에 100원이라는 걸 떨어지는 걸로 계약을 했고 그 비용이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170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100원이에요. 170원이 아니라 100원이에요. 그중에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얼마를 3,500억이라는 이익 구조가 나온다? CJ대한통운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10월달 택배비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왜 인상했습니까? 앞으로 CJ대한통운에서 나갈 방안이 그거래요. 수익적. 예전처럼 0.7%, 0.6%, 0.8%, 1.2%의
수익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2% 최소 2% 5%의 수익을 벌어들여야 된다. 그동안의 투자가 몇천억이 됐었기 때문에 물론 요거는 뭐 어떤 기자가 뭐 수조 원에 투자를 했다는데 그거는 이제 택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이 이제 그건데 제가 알고 있는 뭐 진짜 조금 뭐 신장비 도입이라든지 뭐 메가 허브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수천억 원 들어간 건 맞아요. 휘스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CJ 대한통운에서는 100원을 차감을 한다. 100원 차감하는 비용이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빠지고 거기에서 분류도면이 50원에서 60원이 빠질 거고 거기에서 사회적 보험 비용이 보통 30원에서 40원 정도가 빠지면 결론적으로 100원에서 뭐 한 3원 4원 남을 수 있다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CJ 대한통운이 연간 20억 개 정도를 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20억 개 곱하기 그냥 한 10원 남는다고 치자고요. 2억. 자 20억 곱하기 10원. 자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00억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땡겨 먹을 수 있는 돈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비용은 3,500억이라는 건 진짜로 막 갖다 껴 맞추고 해서 3,500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CJ 대한통운이 그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인해서 헤쳐먹는 돈으로 3,500원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비용은 아마 얘들이 항상 CJ 대한통운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단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수수료 조정했잖아요. 뭐 15% 받던 거 14%로 24% 받던 거 막 21% 그거 CJ만 한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진 롯데 거 수수료율표 받았는데 야 한진 롯데가 똑같이 CJ랑 같이 해놨더만 수수료 요율을 거기에다가 택배 비용 상향 조정시킨 거 그거를 계산하니 그 수익 비용이 나오더라는 거지.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샤킹해가지고 나오는 순수익 비용은 아니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제가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소비자들한테 화주사들한테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건 CJ 대한통운 이 못된 놈들이 우리한테 170원 당신들한테 170원 받아서 우리한테는 50원 쓰면서 120원을 샤킹해가요. 이 썩을 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화주사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그러면 니네 본사하고 잘 얘기해서 170원 니네 올렸는데 나한테 100원 가져간 거 아니야. 근데 니네 50원도 안 쓴다며. 그럼 니네 나한테 70원 50원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100원을 올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주사들한테는 집화하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야 니네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놈들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좀 서로를 조금 이해해주고 서로를 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가 오늘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택배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고 노조에 대한 부분에 비판적인 방송을 하는 게 제가 방송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택배 산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배송 기사가 택배 대리점 장이 택배를 하려고 하는 택배 입문을 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택배라는 산업에 진입을 해서 더 질 좋은 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택배라는 걸 통해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바로 물류안울자 커리큘럼인데 자꾸만 이렇게 그 택배 노조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방송을 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한다는 건 제가 그닥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질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만 이런 좀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아픔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는 게 진짜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는 기대 심리 갖지 마세요. CJ 대한통운 단시간에 수도권 배송 풀리지 못할 거고요. 택배 강성 지역들 단기간에 배송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건 분명히 장담하건데 이거 앞으로 되게 많은 아픔이 올 거라고 봐요. 내일부터 코드를 제한을 한다 저거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소비자들 발 동동동동 굴려야 되고 소비자들 그 며칠 동안 못 기다려요. 결론적으로는 다른 택배사를 선택해야 되고 쿠팡을 선택해야 되는 기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쿠팡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으로 나오는 거고, 한진 롯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점점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벌어갈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힐스터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CJ 대한통운 종사자들 이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쪽만 해가지고 한쪽만 죽이는, 한쪽만 마녀사냥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정도 21년도에 어느 정도의 혜택이 나왔고, 21년도에 정부에서 어떠한 관심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화주사들의 관심으로, 화주사들의 도움, 소비자들의 지원, 전적인 응원으로 불료도미가 들어왔고, 사회적 비용, 산재, 고용이 의무화가 됐고 했으면, 그거 어느 정도 좀 누리다가, 그거 어느 정도 좀 받아서 잘 좀 움직이다가 22년도에 뭐 새로운 또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CJ 대한통운이 니네 사회적 합의 비용 이거 제대로 지켜주지가 않은 거,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아니면 최소 한 달이라도 2달이라도 좀 지켜보다가 뭔가의 이슈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야지. 그냥 무조건 이거 내년에 이런다는데 니네 이거 이거 안 할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고 화주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좀 우리 택배 노조 수뇌부님들 뭐 택배 노조원들 데리고서 뭐 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택배 종사자들을 노조원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는 택배 다른 비노조원들도 본인들의 의견에, 본인들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건 점점 부정에 가까운 내용을 만들려고 해요. 택배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게 뭡니까? 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뭐 급여를 정상적인 날짜에 받기 위해서,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택배 노조 가입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을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수익이 줄어들 거다. 전체가 수익이 다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한 번쯤 더 깊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뭐 CJ를 공격하고 이러한 부분은 좋아요. 한진을 공격하고 롯데 본사의 원청을 상대로 해서 좋은데, 옆에 있는 종사자들까지 다 죽이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뭐 그나마 그냥 뭐 사업도 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뭐 택배 아니어도 뭐 7개 사업을 갖고 있고, 뭐 어디 가서 뭐를 해도 진짜 뭐 정 안 되면 나도 뭐 이렇게 하다 업체 날라가고 뭐 하고 하면 배송해야지 뭐 어떻게 해. 지금은 SM들한테 다 넘겨준 거, SM들한테 뭐 설마 안 주겠어요? 우리 SM들이 20개 30개씩 띄워달라고 하면 안 띄워주겠습니까? 야, 하루 사람당 10개만 띄워줘다 해도 저 하루에 480개예요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저 때문에 여기 물류에서 집화를 하고 밤 늦게까지 까대기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죄일까요? 그 사람들의 실업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과연 뭐 저기 노조에서 다 책임집니까? 그 사람들 실업 또한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뭐 제가 또 이런 방송을 뭐 아마도 내일도 또 방송을 할 것 같아요. 내일은 못 하는구나. 내일은 제가 미사리 TV 출연이 있어서 못 할 것 같고, 목요일 날도 또 아마 이 방송을 가지고서 택배 파업에 대한 또 특집 방송을 갈 것 같은데, 제발 목요일 날은 이제 택배 끝났다고 합니다. 택배 노조 파업 다 마무리됐고 어떠한 부분으로 다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이제 또 우리 또 파이팅 해가지고 화주사들 좀 안심시키고 이렇게 합시다 라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게. 난 진짜 정말 스트레스 받아. 내일 아침부터 진짜 저거 업체에다가 오늘 갖고 온 거 우리 직원들 지금도 물건 고르고 있거든요. 저 아까 같이 고르다 올라왔는데 업체에다가 또 머리 숙이면서 또 갖다 줘야 돼요.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지금 대체 배송 하시는 분들 참 정말 고생 많으시고, 아까 우리 하얀 마음이었나요? 이분 하얀 햇살님, 하얀 햇살님 진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세요. 뭐 굳이 20명분까지 그렇게 받으시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누구야 서호성님 대체 배송하신다고 그러던데 진짜 조심해서 배송하셨으면 좋겠고요. 놀이자미님 노노노 장기전 가자고. 몰라. 가든지 말든지 이젠. 진짜
네. 오늘 무료 봉사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텄나무 말끔하게 전지. 아, 농택님 하루 빨리 저 농부 쪽에 더 투자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빨리 성공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이번에는 진짜로 길게 갈 것 같죠. 네, 길게 갈 거고. 저희 이제 원래 1월 초부터 재계약, 예전에 택배 단가 인상됐다가 다른 택배로 갔는데 다른 택배가 가니까 별 볼 일 없거든. 그래가지고 1월 2일부터 계약하기로 했던 회사가 결론은 틀었어요. 계약 못 한다고. 1월 3일부터 태우기로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냥 다른 택배사 태우기로 한다고 오늘 아까 저 낮에 전화 와가지고 계약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노조님들. 네, 아주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네,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집에 가야 되는 상황도 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저도 좀 물량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참 씁쓸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뭐 어떡합니까? 이미 뭐 저질러진 일이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여기서 뭐 우리가 뭐 가타부터 더 이야기한다 해서 뭐 될 거라는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양윤성님, 벌써 고객들이 택배사가 CJ대한통운이면 주문을 안 한다고. 저도 안 해요. 저도 지금 CJ대한통으로 오는 거 아예 클릭 자체를 안 해요. 딱 보고서 CJ. 근데 요즘에 또 화주사들이, 판매자들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또 CJ대한통운 택배사 쓰는 거, 옛날에는 CJ대한통운 쓰면 막 되게 자랑스럽게 막 이 그림 그려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없앴더라고. 그리고 보면 CJ, 한진, 롯데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CJ가 맨 밑에 있어. 한진, 롯데, CJ, 로젠, 한진, 롯데, CJ 막 이런 식으로 CJ 완전히 찬물 됐어요. 찬밥 됐어요. 근데 진짜로 한 번쯤은 CJ대한통운 진짜로 불매운동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신 한번 차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야로코치님이 처음 오신 분 같은데 법이 바뀌어야 답이 나올 것 같다고. 정말입니다. 법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지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뭐 정권에서 어쨌든 뭐 노조 살리기 뭐 해가지고 뭐 많이 도와주는 척해서 한 거지만 결론은 택배 산업을 거꾸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택배 2020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살짝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되면은 저는 쿠팡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네, 쿠팡 택배 빨리 커가지고 빨리 견제자로서의 역할 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늘 건강 챙기시면서 안전운전 하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8시 20분이죠. 미사리 TV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출연을 또 안 하면은 또 거기도 또 출연료를 받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인사드리겠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윤성 라이브 택배에서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아무튼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요일 날 봐서 되면 한 번 더 택배 파업에 관련된 특집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우리 여러분들 다 힘내시라고 힘을 내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